뉴스 속보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정익진 변호사님, 네네. 검찰이 지금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설명도 좀 나오고 있어요.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사법 피의자이기 전에 야당의 대표이고 한 사람으로서 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누구든지 간에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단식을 지금 의료진의 권고대로 좀 받아들여서 중단하고 체력을 회복해야 재판도 받고 본인이 본인이 얘기했던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검 포기도 지켜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야당 대표가 좀 건강을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내용을 보면요. 흥미로운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위증도 교사했다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백현동에서 200억 원대 배임. 세 번째는 예상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을 시켜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. 이 세 가지를 딱 밝혔어요. 영장을 청구하면서. 네네. 다시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위증도 교사했다. 두 번째는 백현동 비리로 200억 배임. 세 번째는 쌍방울 시켜서 북한에 800만 달러 대납. 그러면서 검찰이 한 말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단식은 일종의 정치적 단식이다. 이것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려서 안 된다. 이런 메시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원래는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3개 있었어요. 내일 대장동 재판 했었어야 되고요.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재판 2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었다고요. 그런데 네네. 다 연기가 됐죠. 10월로. 그다음에 이제 22일에 있을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. 백현동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종상향 4단계로 시행사가 3천억 번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백현동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거기에 본인이 무관하다라고 하면 지난번 대선 때 모타로 후보로서 국토부에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? 뭔가가 있었으니까 협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까지 문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. 그 배임죄는 그 제3자가 이익도 봐야 되지만 내가 대리하고 있는 내가 대표하고 있는 성남시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피해액을 한 200억 정도 잡았다라고 하는데 시행사가 3천억 벌었는데 피해액을 성남시 피해액을 200억 잡은 건요. 제 생각에 굉장히 검찰에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.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용도 변경할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는 조건이었어요. 그런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그 용도 변경 이걸 갖다 사인할 때에는 담당 과장의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배제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200억 원대가 배임이다. 200억을 한 거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800만 불을 제3자 뇌물죄로 다 본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정익진 변호사님 통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혐의와 의미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 대표가 실려간 날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팽팽한 이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, 네. 아마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, 특히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강한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그런 강한 성토를 할 것 같아요. 예상되기로는 야만스럽다. 어떻게 실려가는 날 영장을 청구하냐.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보면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영장을 이 대표의 단식 때문에 주저하거나 이 대표의 단식 때문에 칠 영장을 안 칠 거라고 아마 예상한 분은 민주당에서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.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영향을 주는 주된 영향권은 민주당 내부 의원들에게 1차적으로 지금 강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일 것이고 그래서 곧 있을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많은 의원들이 좀 예전과는 다른 동요를 할 걸로 보인다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사전에 아까 말씀을 미리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가결시켜야 된다는 논의들도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켰다. 압도적 부결을 시켰을 때 당이 맞이할 어떤 후폭풍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. 다만 이제 지금 봐야 될 건 우리 전재수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야만적인 어떤 그 구속 수사에 대한 검찰의 어떤 구속 의지입니다만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고려했다가는
이제 끝나는 겁니다. 이번 일정에서 21일이나 25일 날 표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말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군요. 전체적인 어떤 베이스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, 즉 이재명 대표의 베이스에 말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히 했다라고 보고, 실제 내용에도 뭐 배임, 제3자 뇌물죄 또 위정교수가 넣었다는 것은 주범임을 확실히 했다라는 부분, 이제 더 이상 뒤로 서로 간에 뭐 더 이상 빼고 말고 할 것이 없다라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고, 예. 이제는 뭐 판도라의 상자 자체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 남긴 문제다고 봐요. 아, 공은 더군다나 검찰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은 넘겼다고 보고, 또 더군다나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동정론이일 거라고 보고, 이대로 예. 가면 뭐 압도적으로 사실 부결될 분위기가 맞습니다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차려서 뭐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는데 이번에는 6월달에 선언한 대로 가결시켜 달라,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 아닌가, 그렇게 봅니다. 예상하기로는 이 대표가 지금 뭐 기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대표가 나서서 나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켜달라, 뭐 이런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. 그거야 뭐 편지를 보이고요.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, 또 지금 이제 뭐 길게 잡아서 25일일 경우에는 충분히 회복해서 뭐 부축을 통해서도 뭐 본인의 어떤 자기의 신변에 대한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이 대표 부분이 의지의 있다고. 문제다.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. 그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? 만약에 이 대표의 어떠한 메시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혹 그것이 부결이 됐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다,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? 그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예. 메시지를 안 낸다면 그냥 부결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단식했다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, 그렇게 봅니다.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였습니다.